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언론에 공개됩니다. 미국 괌 사드 포대가 공개되는데요. 우선 이 사드 포대가 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포대라고 하는 것은 이 포병 부대, 그러니까 이 이제 미사일을 운용하긴 하지만 이게 방공 포병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이런 포병 부대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구성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 포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독립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병력으로 치면은 한 중대급 한 200명 정도 병력이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탐지를 한 다음에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그 차량들이 있는데 이 차량이 보통 한 6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네. 많게는 9대나 12대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차량 한 대에 미사일이 8발 정도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6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48발의 미사일이 이제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러한 레이더를 돌리고 이런 이 미사일을 통제하기 위한 지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각 그 장비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기, 외부 발전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전시에 이동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송전선 같은 걸 송배선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만약에 그것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포대가 구성이 되는데 네. 이 괌에 있는 그 포대 구성이 거의 똑같은 구성이 이제 우리 이번에 배치가 결정된 지역으로 배치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성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될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 우리 레이더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그 레이더 앞부분에 한 100m까지는 이제 보통 그 인원 통제 구역이라고 그래서 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이제 그 전자파뿐만 아니라 소음부터 여러 가지 그 요소들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운용 병력이 피해를 입을 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인원 접근 통제를 하는 구역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접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비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냥 그 500m 앞쪽 정도의 그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쫙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통제소라든가 전력 장비는 이제 옆이나 뒤쪽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안보상의 이유로라도 타국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우리 국내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 그런 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이 상당히 그 우리 측의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마 이런 그 방문 자체를 엄청나게 미국 측에서 사전에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외 언론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이것을 왜 공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었으나 이 한국의 어떤 이런 복잡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양해를 하고 미국 측이 많은 협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성주 국민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좀 괌을 방문하는 것도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드리는 것이 이 국민들이 가서 직접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럼 보셔서 어떤 것을 거기서 얻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측정하거나 이제 안전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민간 전문가들과 같이 동행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가서 보시는 거라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자단 가는 경우에도 아마 그러한 실제 그 위해한지 위해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측정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보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네. 아마도 그러한 실제 측정 같은 것들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또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할 수 있게 될지도 주목이 되고요. 예. 근데 이 괌 기지가 사실 입지 조건이 성주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다고 예, 여기는 맞습니다. 내륙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요. 뭐 괌 기지뿐만이 아니라 네. 이 또 이런 그 레이더가 배치돼 있는 일본의 그 샤리키 기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교가미사키 같은 지역도 사실은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 레이더들이 바라보는 것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북한을 바라보기 위한 가장 제일 효율적인 장소에 레이더를 배치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틀린 것이 우리가 북한을 바다로 면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을 감시하거나 일본을 감시한다고 한다면 그 레이더를 그렇게 바다 쪽에 면해서 갖다 놓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공격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륙에 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또 이 설치한 기지 자체가 사실 도시의 앞쪽에 있으면은 그만큼 이런 논란이 더 줄어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도시가 있는 뒤쪽에 레이더 사이트가 설치되다 보니 이제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물론 고도차가 있어서 그런 어떤 그 전자파 유해 이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뭐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미 납득이 된 바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당연히 군기지가 생기면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군기지가 생김으로써 어떤 그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재산권의 제약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해당 지역민들을 그 달래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관기지까지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 지역을 발표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보면 아마도 이것을 미리 그 어느 지역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했어야 될 일들에서 빠져 있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사드의 전자파 유해 논란이 나오기 이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뭐 꼭 그 어느 해당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미리 이런 유해성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 그간의 어떤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정부가 좀 설득을 하고 다니고 그 뭐 꼭 특정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제일 네. 크다는 것이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을 해주는 과정에서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주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사전부터 방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예상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점입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괴담도 돌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참외 괴담 이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이거에 예. 대한 좀 객관적인 사실이 뭔가요?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해당하는 정도의 전자파로 사람이나 혹은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보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파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측정을 해볼 때요. 특히 이제 마을 지역 자체가 사실 해발 고도 자체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군의 어떤 뭐라 그럴까 매뉴얼을 보고 있으면은 뭐 3.6km까지가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이게 막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네. 5도 각도로. 근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요 5도 각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래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도를 결국 뭐 15도, 20도, 30도, 40도 위로 올릴 수밖에 없게 상향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예를 들어서 레이더 파가 닿을 수 있느냐 전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레이더 파의 특성, 특히 이 X밴드 라이더의 특성은 뭐냐면 멀리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X밴드 레이더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네. 이런 어떤 이 주파수 대역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이 X밴드 레이더는 10GHz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파로 이제 보통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단파계, 초단파에 가까운 이런 파장입니다. 네. 그럼 뭐냐면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진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것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빔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현대의 레이더면 레이더에서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는 빔을 우리가 사이드 로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이드 로브가 지극히 낮습니다. 이게 이 레이더가 갖는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멀리에 있는 골프공 정도 크기의 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진성이 좋고 사이드 로브가 좋은 레이더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혹은 그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레이더판이라고 친다면 여기서 동시에 전파가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한 2만 5천여 개의 소자들 중에서 네. 일부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빔도 이렇게 동시에 방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빔이 장기간 예를 들어서 누출되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장기간 누출될 일도 없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만 이것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24시간 가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24시간 가동하는 시스템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자파 유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좀 너무 과장이 좀 심하게 된 것이다.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공항 부분에 보면 이러한 레이더나 전자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어떤 인원이나 농작물에서 문제가 여태까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 전자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실제 거기서 운용을 하는 운영 요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운영 요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여태까지 기록이 되고 공개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참 저희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끝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차례 걸쳐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떤 해법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3단계에 나눠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배치 전에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도 하고 그다음에 배치하고 난 이후에도 3단계로 한다. 여태까지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군이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해본 적조차 없을 정도로 조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부의 노력들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랄까 앞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농작물 자체가 피해를 입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혹시 그 주민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준다거나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우리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